썩 하십니까? 요즘 좀 잠잠한데 한때 신문지면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건데 문 정권의 경제부양 정책 중 하나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논란도 많이 됐죠. 사실 문제 본질은 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냐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굳이 극빈층 살림에만 도움을 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 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건데, 이번에 제가 읽는 잡지에 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10월 20일자 이코노미스트 실린 기사예요. 영어로 그대로 하면 미루어진 약속,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굳이 까고 싶다면 버둥거리고 있다 이래도 돼요. 우선 조이모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엄청 깐 사람이에요. 이코노미스트에선 친절하게도 조이모 씨는 대한민국 보수의 둥지인 대구에 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보수라고 밝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는 바로 이 정책에 대해 보충 설명 들어가요. 여기서는 income-led growth라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wage-led growth라고도 하죠.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경제학이 아니에요. 포스트 케인스 경제학파에서 많이 고심하고 다룬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선 이 정책이 생각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이끌어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 이 정책의 수장인 홍장표가 댕강됐다고 하고, 장하성도 그때는 댕강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개혁파와 눈치파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눈치파들이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친절하게 데이터도 줍니다. 하위 20% 근로소득자 임금이 전년 대비 3.7% 떨어졌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 근데 여기서 고소득자의 기준은 정의하지 않았어요. 임금은 12.4%가 올랐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서 내리는 추론은 아무래도 실업으로 인한 소득 저하가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상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네요. 뭐가 됐든 경제 성장률은 계속 3% 언저리였다고 합니다.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은 극빈층 하위 근로소득자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도 부양시켜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만 임금이 올라가고 경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기서 이코노미스트 특유의 접근법이 나오죠.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다른 세 가지 원인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1번,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한국이 새우등이 터졌다. 2번, 한국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위축되었다. 3번, 그리고 요새 또 말이 많죠. 부동산 잡겠다고 DSR이다, LTV다, DTI다 빡세게 잡아놔서 쥐어짜는 바람에 건축업 자체를 말리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테스트 전환 완전히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대략 맞다. 그리고 놓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알려줍니다. 생산성의 양극화에 대해서 말이죠.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건 한국의 인력 시장의 분배는 재벌 기업과 그 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과 그 외 회사는 채용되는 인력의 수준과 시설 환경 등의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괴리가 크다고 하네요. 또 더 나아가서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분포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 데이터도 보여줍니다. 근로소득자 중 전체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20%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고선 한 가지 사실을 또 던집니다. 하위 10% 근로소득 임금이 지난 20년 동안 오르질 않았어요. 이 기사의 부제가 The President is struggling to curb the power of big business죠. 이코노미스트가 던지고 싶은 핵심은 이제 터진 겁니다. 재벌이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살짝 아쉬운 점은 기사에서 솔로 그로스 모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기사에서 잠깐 언급한 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공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그러고선 내년엔 올해 대비 사회정책 관련 지출에 10% 정도 많은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추가 보육정책, 근로장려금 세제, 기초연금 확대 등등 이런 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던지네요. 한국은 할 수 있다. 어차피 OECD 국가 평균 대비 국가 부채율 낮고 사회복지에 얼마 쓰지도 않는다 이러네요. 그러고선 이런 사회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소개합니다만 한국에선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선 좀비 컴퍼니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루는 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도 대기업들과 적대적 대립 구도로 가기보단 공생을 지향하는 것 같다. 강경한 어조가 좀 누그러들었다 이런 식의 softened his rhetorics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실 한국에서 대기업이랑 끝까지 손 안 잡은 정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상상하겠지라는 식의 언급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표현을 짚고 넘어가자면 All our governments have ended up making policy for the 재벌 in the end 라고 했는데, 저는 저걸 상부상조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싶네요. 만약 누군가 이 말을 이어서 하지만 문 정권은 끝까지 재벌을 배척할 거다 라고 말했다면 이건 영어로 With the exception of Moon's administration, which will keep on making policies against the 재벌 이라고 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서 문 정권의 세 번째 경제 관련 정책으로 다른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KT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62시간의 업무 시간이 평균 52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또 까고 있어요.
어차피 서울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집행한 설문조사고 서울에는 정부 눈치 보는 대기업하고 공기업도 많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나가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서울의 식당과 술집 매상은 줄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빠이빠이 합니다. 기사가 좀 두서없이 최저임금 정책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깔끔하게 잘라보면 문 정권의 경제정책 알고 보면 다 경제성장을 위한 시도이며 그중에 1번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사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효과가 나타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굳이 정책 실패 때문은 아닐 거다. 2번은 정부 지출로 인한 부양 효과를 노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데 한국은 사회정책에 돈 좀 더 써도 돼 라고 하고 있고 3번은 근로시간 단축인데 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 해도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웨이지-레드 그로스가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임금 좀 올려도 돼요. 최저임금만 올릴 게 아니라 뭐 하위층 임금 전부 다 올려야 돼요. 캡처는 안 했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인용한 데이터 포인트가 5대 재벌 기업의 총 자산이 2001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40% 언저리였는데 작년에 60%를 넘겼대요. 근데 하위 10% 임금률은 지난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대요. 물론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수치겠지만 아니면 말이 안 되고 근데 물론 그냥 데이터 포인트죠. 이걸로 뭔가 단정을 짓기엔 데이터가 부족하긴 해요. 생각과 판단은 독자의 몫이지만 색안경 끼고 보면 무슨 말이든 들어오겠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발을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